권영교육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1차 서류 접수가 끝난 우리 학생들 면접을 준비하면서 우리 1차 합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또 우리 논술이나 또 우리 고1 학생들 중간고사 지금 시전이죠. 그래서 중간고사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 연휴가 좀 길어서 제가 몇 가지 강의를 좀 찍어서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과 같이 좀 이렇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질은 무엇이냐?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하는 것인가?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가 원서 마감 시즌이 되면 전후 한 달 전후로 해서 많은 전화들이 걸려옵니다.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대체 서식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준비가 된 분들이면 내용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지만 이 분들은 제가 대체 서식을 성장시키고 만드는 과정의 강의를 보시고 대체 서식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극복한 거예요. 그 형식이죠. 근데 사실 대체 서식은 만드는 방법이 크게 어렵지가 않고 크게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강의하는 대체 서식의 그 서류는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학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에 대한 대체 서식 폼을 그대로 바꿔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형식은 이미 대학에서 다 우리 학생들한테 제출한 거고 우리는 중요한 게 그 내용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기간과 또 내용, 이번 연도 2024학년도, 그러니까 이번 2003년도에 전국 각 상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이 21.98%입니다. 21.98%면 굉장하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21.98%가 모여서 경쟁을, 과에 따라서 더 높은 의대나 공대는 더 높겠지만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가 정말 뽑히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생계부 대체서식 혹은 생계부에 넣어야 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몇 회에 걸쳐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정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는 선생님도 없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없으세요. 다 어떤 형식과 어떤 그 치수와 어떤 숫자적인 계산에 지금 얽매여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이걸 정확하게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매일이잖아요. 매년 동안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도해서 학생들을 대학에 보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용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수치고 계산이고 이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프로젝트의 내용, 내가 우리 대학을 어떻게 오기 위해서 무슨 프로젝트를 했냐, 이 내용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준비 기간이에요. 이 준비 기간을 단 6개월, 1년에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또 중요한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럼 전공별로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합격을 하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가 했던 가리키는 학생들의 프로젝트의 내용들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몇 회에 걸쳐서 제가 유튜브로 업로드하면 좀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정말 합종으로 우리 아이를 대학에 보내야 하셔야 되는 학부모님들에게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같이 공유를 좀 해보죠. 먼저 첫 번째 시간은 영재고등학교에서 의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의미대로 제 주관적으로 어떤 제 자료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신문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자, 우선 타이틀을 좀 읽어볼게요. 영재학교 2023 의학 진학 83명령 3년째 연속 증가. 서울 과거 29면 최다. 대전, 대구, 경기, 세종 톱5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들 신문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 전에 저한테 똑같은 영재고를 다니는 학부모님들이 두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2년 전이니까 이미 이것은 작년에 결과가 다 난 어떤 사례입니다. 영재고등학교를 다니는 한 친구는 학교에서 영재고등학교 다니면 의대를 못 쓰게 막아요. 이제 그걸 표면적으로 막고 실제로 좀 강하게 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이가 영재고를 다니는데 의대를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영재고등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그 스펙들은, 그러니까 내용들, 생계부의 내용들은 아주 이렇게 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대에서 좋아하는 부분은 그 물리와 수학과 화학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의대에서는 좋아할 부분들이고 나머지 의대는 실용학문이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좀 그렇게 많이 갖춰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영재고등학교에 가서 강연할 때는
이 기본적인 수학, 물리, 화학은 잘 돼 있으니 의학이라는 학문은 실용학문이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한 것들을 더 채워야 한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특히 정형화된 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한학부모님은 이제 제 말씀을 이제 들으시고 학교에서 해주는 거 외에 정형화된 거 외에 인문학적인 거를 이제 같이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말씀이 이거죠. 무조건 학교에서는 의대를 못 쓰게 하니 의대를 쓸 수가 없다. 자기는 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또 다른 영재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님이 오셔서 저하고 이제 인문학에 대한 걸 시작을 하셨어요. 똑같이 학교에서는 영재 고등학교에서 의대 쓰는 게 거의 불법처럼 됐기 때문에 안 쓰게 했는데 저한테 오신 학부모님은 그 의대를 못 쓰게 하는 그 학교 측하고 싸웠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 근거도 되면서 했지만 우리는 어떻든 그 학습자의 형평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꼭 영재고를 나왔다고 해서 의대를 못 쓰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의 말을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학교 선생님의 말을 잘 정말 들어가지고 의대를 못 쓰게 한 학생은 의대를 못 써서 그 학생은 공대를 갔어요. 꽤 좋은 공대를 갔고 제가 이제 그 학생 안 가르쳤지만 이제 들려오는 그 전원에 의해서 학생이 어디 가는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꽤 좋은 그 대학에 갔고 공대를 저하고 한 학생은 의대를 써서 의대가 붙어서 작년에 의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말씀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신문을 보면 영재학교 2024년 의학 진학 83명 3년째 영속 진학. 뭐라고요? 의학 진학했다고 했어요. 서울 가구는 29명 최다래요. 대전, 대구, 경기, 세종가구 톱 5 안에 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또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냐면 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한 그 생계부 대체 서식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고 이제 하는데 제가 그 생계부 대체 서식을 봤어요. 그건 제가 가르친 학생은 아니었고 거의 좀 그 늦기 서럽기 한 3달 전에 그 문의가 와서. 근데 내용이 뚜렷하게 이 학생이 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경영학과에서 이 학생을 뽑아야 되는 내용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학교가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충분히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경쟁 상대를 이겨야 할 자기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내용이다. 우선 뭐 기간도 필요하고 성실성도 필요하고 발전 가능성도 필요하지만 우선 딱 하나만 듣고 보면 얘가 의대를 갈 때 수능도 안 보고 의대를 가고 수능도 안 보고 서울대를 가고 수능도 안 보고 얘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연세대도 가고 수능도 안 보고 성균관대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능을 안 보는 대신에 뭔가를 학교에서는 원한다. 그게 뭐냐 전공에 대한 어떤 성장 발전 과정들을 원한다. 근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떤 매력적인 내용도 본인만의 어떤 가치와 목적을 갖고 시점을 갖고 열심히 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너무 평범하다. 그냥 테드 보고 그다음에 뭐 학교에서 시킨 봉사활동하고 그다음에 뭐 책 읽은 게 그게 그렇게 경쟁력이 있겠냐. 그랬더니 이제 이 학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니 학교에서 쓰라는 것만 쓰라고 해서 그렇죠.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올해부터도 학생부 기재 항목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하는 단타로 하는 그 기획동아리라고 하나요? 그 동아리 못하게 했고요. 독서 못 넣게 하고 수상 못 넣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아이가 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매력이 하나도 내용 자체가 평범을 떠나서 너무 없다는 거가 내용이 하나고 두 번째는 그 학교가 비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증빙이 안 된다는 거 둘. 세 번째는 내용이 없다, 증빙도 안 된다. 그렇다면 그 생계부에서 이 학생이 없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던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보입니다. 이 학생은 떨어져요. 무슨 말씀이냐? 지금도 요번에도 학생부 기재 반영이 늘어나서 많이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생계부를 만들면서 세특에 더 치중을 했고 학교에서 이제 그런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사실 저한테는 별로 없는데 제가 외부 강의를 나가보면 학교에서 굉장히 그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수행평가나 진로 그 과목들을 너무나 평범하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본인도 열심히 발제를 본인의 나름대로 찾고 그 내용들을 해서 학교에서는 수행과제를 심지어 뭐 어떤 문제집 하나를 풀어오고 답을 맞춰오면 그걸로 수행을 하겠다. 고등학교 2학년 이런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나는 내 꿈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싫다. 내가 가고자 하는 게 의학 계열이 어느 계열인데 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찾아서 리포트를 찾아서 나는 그걸 분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어과 교재에서의 어떤 지문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난 발표를 하겠다 선생님.
이렇게 자기의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도 그 안에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기본적으로 뽑는 방법, 법칙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수시로는 또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이게 사실은 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결국은 이건 신문에서 난 기사예요. 이게 언제 나냐? 2023년 9월 19일 날 난 기사입니다. 영재학교에서 의학 진학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정 학교 어디는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 선생님의 말만 잘 들어서 뭐 학교 선생님도 사실 이유가 있겠죠. 원래는 영재고에서 해서 의대를 가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본인의 꿈을 위해서 이건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불법 행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꿈이 있고 학생이 그 학교를 간다는데 뭐 영재고에서 지원받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건 사실은 학생의 권리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선생님하고 설득하고 학교 측하고 싸워서 낸 학생은 그 해 영재고를 갔다. 둘의 생계부는 설상 별로 다른 게 없었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추석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을 듣고 정말로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제가 좀 요즘에는 수시가 좀 끝나고 외부 강의 가서 한 달, 두 달 조금 더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 하면서 아이들을 좀 보고 또 일반적인 학부모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좀 보려고 하는데 그냥 와서 학원에 와서 성적도 오르지 않아요. 근데 뭐 우리 아이는 공부보다는 뭐 편안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성적도 오르지 않고 근데 나중에 가면은 해놓은 게 없으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대학 준비가 왜 안 됐냐. 근데 사실상 그냥 그게 젖어서 다니는 아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친구 때문에 다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겁니다. 뭐 인생에 있어 대학이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야죠. 근데 방법도 없고 그냥 그렇게 세월만 흘렸으면서 대학을 간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정말로 방법이 없는데 그 방법을 찾아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가 30에 비교과 70. 학생부 교과전형은 교과가 70에 비교과가 30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 건국대 같은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을 간 학생들의 70%, 80% 학생부 종합의 컷을 보면, 입결 컷을 보면 4점대 초반도 있고요. 3점대 후반도 있고요. 4점대 중반도 있고 심지어 과에 따라서는 경희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같은 학교가 5점대 초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특수한 평균적인 케이스는 아니지만 근데 중요한 건 4점대 초반 혹은 3점대 후반 혹은 4점대 초반까지가 경희대를 갔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내신을 보고 놀라요. 물론 이제 그것은 거의 내신만 봤을 때, 입결만 봤을 때는 90% 거의 문 닫고 들어간 거지만 내신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가냐 이렇게 놀랍니다. 이게 놀라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 우리 아이도 어떤 이유로 저 학과를 가고 싶은데 4점대 초반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4점대 초반으로 저 가기 힘든 대학을 갔을까? 그러면 뭔가 다른 걸 있겠지 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정말 뽑는 관점이 뭐고 평가 기준이 뭐고 꼼꼼하게 따지면 거기서 나오는 게 세특의 내용이고 행특의 내용이고 특히나 지금까지 학생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재하는 항목들이 많이 줄어든 경우, 낼 수 있는 항목들이 줄어든 경우에서는 세특의 내용이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밖에 안 하지만 나는 우리 아이의 꿈을 위해서 이런 걸 해서 선생한테 얘기해서 그걸 더 넣을 수 있게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서 더 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목적과 의식을 갖고 열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입학사관관들이 그걸 모를까요? 입학사관관들은 우리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 아이가 이 대학에 이 과를 오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 그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깨달은 것이 있는지 그래서 이 아이만의 어떤 그 독특하고 창의적인 이 아이만의 관점이 그 생기부 안에 있는지 불러서 면접을 보고 확인을 하는 작업이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부터가 다른 거죠. 정말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제 일반 학원 보내서 그냥 성적도 안 오르는데 계속 거기 안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이들이 내신이 높습니다. 교과 전형은 70의 교과에 30%의 비교과입니다. 학생부 종합하고 반대죠. 근데 이제 매년 재수를 하겠다고 온 학생들을 보면 특히나 이제 5번 연도부터는 교과 전형 재수가 안 돼요.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교과전형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작년에 떨어졌던 학생들이 종합전형으로 재수하는 학생들이 이번에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 재수생들이 왔을 때 교과적인 부분은 종합전형보다 교과전형에서 떨어진 재수생들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의 문제점은 또 비교과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재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재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전략을 짜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전략을 안 짜서 재수생이 됐다 한들 또 이 상태에서 자기가 대학을 안 가겠다는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과가 있고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데 또 이 재수생 때 또 전력이 없으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꾸 나이를 먹을수록 불리해집니다. 그러니 우선 제가 첫 번째 이 영재학교를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 메시지는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다수가 그런 말을 해도 그 다수의 말이 우리 아이한테 꼭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가 말해서 정말 진실도 있지만 다수가 말해서 진실이 아닌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다수가 형성해 놓은 어떤 카르텔의 어떤 그 다수의 말 속에서 우리가 평범하게 자꾸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아이가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카테고리에 넣기도 싫고 넣어진 나이가 아니라는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 이 방법 따라야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말 찾는 사람한테 길이 있는 전형입니다. 저는 거기서 제가 그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이를 제가 잘 데리고 멘토링 역할을 해서 가르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대학에 가는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번 연도도 학생부 종합전형 평균 경쟁률이 21.89%다. 그럼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하세요. 22.89%에서 우리 아이가 뽑히려면 어떤 내용의 프로젝트와 어떤 내용의 항목을 생계부 혹은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은 생계부 대체 서식에 넣어야 그걸 갖고 대학에 정말 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명절 추석 보내시고요. 저도 다음 시간에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 방법, 실질적인 준비 방법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